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의 투신 약화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 심리가 더불어지면서 어제 오늘 시장에 좀 주르륵 밀리는 움직임입니다. 특별한 모멘텀도 없어서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의 주도주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제 종목은 더욱더 하락하는 것 같아요. 손실이 더 커집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119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방안들 하나씩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프로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HB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저점을 예쁘게 높여가면서 오늘 장중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 상승률은 40.7%를 기록했는데 과연 앞으로 조금 더 주가의 슈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궁금증들 잠시 뒤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의 움직임 속에서 고가 기준 상승률 벌써 9% 기록했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향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주의 섹터들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종목 계속 홀딩하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라는 궁금증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또 모색해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잠시 뒤에 해결해 보시죠. 전문가님들의 종목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상승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왜 시장 빠지면 제 종목은 더 빠지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프로 전문가님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가 비중, 매수가 또 남겨주세요.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릴 거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가장 고민됐던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고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것도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에 대한 얘기인데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식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레이더 검색식이 될 텐데요. 바로 상승되는 종목들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 1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거나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 움직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 움직임들, 어떤 종목을 사고 좀 어떤 종목은 매도하던데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면서 수급적인 측면들에 대한 방향성도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품에 대한 소개 전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도의 신이죠. 홍프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화요일도 시장 빠지니까 뭔가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좀 화이팅 하시면서 네, 오늘 저녁이라 시장... 기운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면서 오늘 시장 한 줄 평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분명히 시장 네. 좀 기대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고 FOMC를 지켜보자. 지켜보자.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상황 자체가 FOMC에 일단 1차적인 내용은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내년에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 0.7이나 0.5% 그리고 인플레이션 근월 뭐 물가 지수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장은 일단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자니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좀 둘러보면서 천천히 시장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FOMC를 좀 지켜보자라는 게 큰 관점이었다면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살짝 상승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관이 오늘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매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7만 원을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로 뭐 하루 종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1,400억대까지 올라갔다 마지막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이 2차 전지는 하락세가 나왔고 원전, 재건, 통신장비, 뭐 중이용 가속기, 스타링크 관련주가 주도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하락한 2,55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3% 하락한 88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예, 니케이는 금일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게 일본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상해하고 항생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내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이라는 대출 우대금리가 아마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또 FOMC도 있지만 그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관망 심리가 지금 짙어진 것 같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FOMC 회의를 지금 지켜보자는 그 관망 심리가 좀 짙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4.1원 상승한 1,328원 50전 마지막에 좀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45원대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계속 등락을 거듭할 수 있고 추석 전이라서 업체들의 약간 내고나 딜러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발표에 대한 경계감까지 FOMC랑 더불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짙어진 초심에 좀 약화된 모습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이럴수록 사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럼 이거 뭐 다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HTS를 이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 많으시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불어서 수익 그거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시 이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검색식에서요 제일기획이랑 상한가 갔던 엔텔스가 포착이 됐다 이런 또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가님. 사실인가요? 네, 지난주에 두 종목 다 나왔고 제일기획은 뭐 대형주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매수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서 지금 그렇죠. 꽤 많이 올랐고요. 엔테스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워낙 같았던. 뭐 3, 4일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상한가를 때려버렸는데 네. 지금 원래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좀 불안정하거나 그거는 좀 제외를 시키고 대신에 이제 괜찮은 종목을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에서 상한가 갔던 그 엔텔스도 나왔고요. 제일기획도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미리 좀 선점했으면 저도 수익 냈을 텐데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그리고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큰손 매집주도 이용권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큰손 매집주 샵 3772번 마찬가지로 홍프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8월 22일 HB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1차, 2차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은 40.7%를 기록 중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도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실전 투자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익 IPS라는 종목인데요. 9월 12일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지금 1차 목표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9% 기록됐네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두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HB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7%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2차 목표가 3,800원이 달성됐습니다. 오늘 장중 2차 목표가가 살짝 터치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이런 흐름들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지난주 얘기할 때 2차 목표가를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쵸.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이탈하고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대신에 제가 목표가를 일부러 3,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근데 이유가 딱 거기까지 장중 예, 고점이었잖아요. 4,000원을 예상은 했는데 이 상한가 간 다음 날 흐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3,800원을 찍을 것 같다. 그래서 3,800원으로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일단은 일치가 찍었는데 됐죠. 오늘 일단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종목이 2주 가까이 조정을 주고 나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시초에 3,800원을 좀 넘어간 이후부터 계속 밀렸기 때문에 뭐 3차 목표가를 오늘 제시는 해드리는데, 대신에 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조정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터지면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시 한번 위로 3,500원대 이상을 간다면 흐름이 없겠지만 이상이 없겠지만, 전체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흐름상에는 지금 상황에선 자리가 조금은 좀 불안정해진 겁니다. 오늘 11선까지 일단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흐름 자체가 3,8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야 4,000원을 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상단으로 갈 때 3,500원 돌파요. 대신에 밑에 하단으로 3,120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전량 차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 자체가 좀 어수선하게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내년이 일단은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흑자 전환이 되면서 뭔가 좀 바뀌긴 했는데, 역시나 쉬운 종목이 아닌 만큼 이탈하거나 그러면 가격대 꼭 지켜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0원대 가격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3,500원이 좀 돌파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3차적으로는 4,000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익 IPS 볼까요? 9월 12일에 얘기해 주셨고, 고가 기준 9% 수익, 그리고 1차 목표가 36,000원을 향해 진행 중인데, 사실 이게 궁금한 게요. 계속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도 유효한 건지, 이런 섹터적인 업황 분위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아요. 원익은 사실 실적 감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그날 사실 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4분기부터 회복기로 들어가거나 내년 1분기에 바뀝니다. 대신에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는데 사실은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려다가 36,000원으로 한 건데 35,000원도 안 찍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시장 영향을 받고 있지만 회복기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에로트베큐 같은 게 이제 실적 성장이 바뀌면서 뭐 그쵸, 신고가를 그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좀 다지기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직은 완전히 하락세로 접어든 건 아닙니다. 고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35,000원대가 넘어가야 위로 바뀌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회복기로 들어가는 좀 시그널이 나와줘야 좋고요. 그래서 원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장주 성격의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분기에 좀 회복 얘기가 나오면 내년에 많이 움직일 종목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36,000원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35,000원이 넘어가야 36,000원이고, 대신에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하단 가격을 워낙 그 하단이 지지받는 부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33,000원 초반권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뭐 단기로 급등해갖고 바로 가기에는 조금 무거워질 수 있고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1차 목표가 36,000원 유지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36,000원을 유지하는데 좀 더 주력하자. 시장의 좀 업황 분위기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 저희 리뷰를 좀 들어봤고요. 튼고 큰손 매집주 이용권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난번에 또 솔리드라는 종목을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오늘 5G 뭐 통신 장비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셨겠지만 굉장히 핫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드리고 나서 네, 전문가님. 오늘 뜬금포로 올라간 게 5G 그쵸. 섹터가 다 올라갔는데 솔리드는 사실 오픈 채팅 방에도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됐고 5G가 아니라 사실 지금 6G입니다. 근데 그쵸. 뭐 저는 5G를 옛날부터 욕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만큼 빠졌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KMW는 아마 엄청나게 저한테 욕을 하다가 지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처럼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니라 계속 실적이 하락했고 적자 전환이 된 게 지금 무려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업화가 됐을 때 이게 매출이 나와야 2차 전지처럼 뭐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또 조정 줬는데 사실 지금도 엄청 높게 올라간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G로 다시 또 바뀌면서 무슨 미국하고 통신 장비 계약 체결하고 또 회사가 흑자 전환이 된다면 지속되겠지만 그 안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뭐 KMW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리드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영역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날아간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산업화 내에서 실적이 있는 종목은 다시 올라오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종목에 좀 속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얘기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렇게 해서 큰손 매집주에 대한 또 솔리드 얘기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3일 이용권 좀 저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선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봐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손실나고 있는 종목 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9644번님의 웰바이오텍 살펴볼게요. 3,060원,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웰바이오텍 같은 종목을 지금 매수 단가 3,060원 정도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꽤 손실폭이 큰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샀는데 이제 우하향 곡선 쭉쭉 내려갑니다. 바닥이 계속 있는 종목인데 뭐 어떻게 좀 시원스럽게 수급이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걸까요? 일단은 뭐 여러 사업에 어떻게 보면 복합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테일이나 복합 운송 사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유통 채널을 통해서 학교 급식 휴게소나 그런 데 음식료를 납품하는 식품 회사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좀 그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로 올리는 것들이야 사실 그 테마가 반짝하게 되면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은 조정이 나온 거고요. 1차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 3,000원이면 지금 손실폭이 좀 되긴 하는데 그 자리부터 사실 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1차 찍고 다시 2차 때 보시게 되면 지금 3,700원대 돌파가 안 나오면서 내려온 건데 대량 거래량이 실려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일에 이렇게 되면 5일선 이탈돼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돼가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3,000원대가 돌파가 돼야 되고 위치로 분봉을 보시더라도 30분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이고요. 혹시라도 뭐 이슈나 그런 부분, 뭐 리튬도 얘기가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 위치에서 만일 위로 돌파가 되게 되면 2,85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3,100원 근처로 잡겠습니다. 이평선 기울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매수가에서 3,100원까지 간다면 저는 그 현재 비중의 70%까지 매도를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단기 급등하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3,3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워낙에 지금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하단의 120선인 2,6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2,580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요즘 소형주가 내릴 때 좀 겁나게 내립니다. 그래서 비중은 더 이상 추가하지 마시고 2,850원 넘어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3,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3,100원까지 간다면 비중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가 3,300원으로 최종 목표가 다시 한번 잡아주셨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은 7384번님의 코인테크 보도록 할까요? 35,200원,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홍프로님 방송 보고 많이 도움받았어요. 라고 해주셔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성장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전문가님,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조금 더 시간을 들고 가면 수익 극대화 전략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 좋게 보는 종목인데 그래요? 제가 2차 전지에서 사실 예전에 얘기한 것 중에 DI동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숫자 개념이 좀 다른 회사들이라서 그리고 계열사가 원래 DI동이를 알루미늄 그쪽인데 이제 계열사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는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쳐다보자.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3주 전부터 좀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쁘진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전공정 시스템 풀 자동화를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을 지으면 코인테크가 들어가서 생산 설비를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그냥 자동으로 공장 원하는 대로 시작하면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지금 LG 엔솔하고도 향후에 뭐 다른 걸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셀투팩이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도입하고 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데 문제는 오늘 일단 4만 원 근처를 어제하고 그제도 갔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4만 원을 종가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님도 아차다 싶으실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나면 분명히 4만 원을 종가로는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식 같은 경우가 차트를 마감한 후에 보고 저희가 마감 예측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4만 원을 돌파해야 윗방향으로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은 사실 지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4만 원을 지금 구간에서 돌파하면 4만 2,500원 그리고 뭐 4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일 일단 지지 테스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에 뭐 반등해서 4만 원 넘으면 지금 알려드린 가격대로 보시면 되고 하단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36,5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6,5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옆으로 움직이거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역배열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위인 36,500원 지지 확인 그리고 4만 원 돌파시는 42,500원, 4만 5천 원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5천 원까지 좀 보고는 있지만요. 36,500원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의 지지 라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 저희가 그러면 커피 교환권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9644번님, 7384번님 당첨 확인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익고고 상승포착 레이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뭐 인텔스 얘기를 했지만 상한가 간 종목이 여기서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거 미리 그 전에 좀 선점해 놨다면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한 수익도 맛보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전문가님 이런 거 궁금해요.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 시계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포착되는 겁니까? 일단 저가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검색기를 드려도 매매자의 기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제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본인이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전체적인 종목이 실적이 낮거나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은 향후에 좀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지난주에 제가 LG전자가 10만 8천 원, 7천 원이 고점일 거다라고 아마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실 텐데 일단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대략적으로 한 9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대신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냥 급등해서 12만 원을 가면 좋지만 보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이버도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예측하면서 이번 주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주는 여러분께서 공부도 하시고 대신에 뭐 겁나면 조금씩 투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의 맛을 봐야 그 부분을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오픈 톡방에서는 중요 뉴스는 거의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 뭘 봐야 되는지 선별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핸드폰 QR코드 여기 갖다 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링크 하나 뜰 거예요. 링크 누르고 0509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저희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어지는 또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이수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고재관님 반갑습니다. 앙비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분입니다. 블루밍님, 대한광통신 오늘 신청해 주셨어요. 2,506원에 10%. 장대음봉 맞은 후 포기했는데요.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포기했지만 오르니까 또 기대감 때문에 희망을 다시 가지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종목은 반대입니다. 아 반대다 추가 네. 매수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제가 일단 안 보는 주식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좀 회사가 좀 문제가 되거나 그동안에 몇 가지 종목들은 제가 경계성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뭐 몇 종목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결국엔 다 문제가 생겼고 광통신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G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뭐 기존의 뉴스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테마 속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시청자님 매수가로 보게 되면은 2,000원대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돌파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급등하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목표가고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누구나 욕심이 납니다. 이 자리 가면 2,500원이 매수가니까 되겠지.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 안 올라가게 되면 비중만 무거워져서 현재는 2,000원 돌파를 일단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장대항공 상단이 지금 2,500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딱 걸린 건데 보시게 되면 그 자리가 240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2,000원 돌파하면 중간에 저항대가 2,300원 전후가 되고요.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를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일단은 정배열로 바뀌는 구조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급등해서 매수가까지 간다면 제가 박수를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2,00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하단에 지금 1,7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적 개선이나 그런 부분 뉴스가 나오면 그때 돼서 살짝 추가를 하셔야지 뭐 테마성으로 일단 올랐다고 해서 미국에서 통신 장비 납품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르는 건데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선 지금 좀 뭐 테마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조금은 지금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마성 이슈보다 실적 개선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확인을 좀 더 해보시고요. 재무제표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또 종목 상담 119 끝나고 밤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급등 매매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11 패턴의 매매 기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밤 11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자 사연이 와서요. 바로 볼까요? 8030번님의 이노 와이어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에 비중이 60%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26,400원입니다. 심지어 7%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평단가가 지금 너무 그만큼 높은 상태죠. 손실폭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올라오려면 매수가까지 좀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이 모멘텀으로 좀 시원하게 갈 수 있을까요? 36,000원이면 아마 제가 기억에 2년 전에 매수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빠르면 가능은 한데 일단은 3분기 상황이랑 지금 4분기 상황이랑 여러 가지가 지금 엮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내년에 실적이 괜찮을 거로 예상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로는 사실 매출 증감률이 중요한데 계속 성장은 하는 종목입니다. 그나마 뭐 이 전분기 뭐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5G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종목 중에 제가 이제 괜찮다고 본 게 HFR이랑 서진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그 종목도 실적 좋아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맞아요. 몇몇만 올라갔다가 최근에 제가 내려갔을 때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난 것 같다고 했는데 어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대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240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전체 추세를 바로 바꾸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를 바로 간다면 뭐 지금 비중이 60%라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8,000원대 초반권이 돌파가 되면 240선을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240선 이탈하고 나서 지금 거의 반년 이상 만에 올라오는 겁니다. 단 정배열로 바로 바뀌어서 급등 나오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일에 현재 위치에서 올라갔을 때 보시게 되면 이 자리부터 지금 내려와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정배열로 바뀌진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하면은 지금 3만 원과 32,000원이 32,000원 초반권이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저항대가 될 거고요. 올라갔다가 3만 원 돌파 못하면 다시 내려와서 흐름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 급등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목표가 그리고 만일에 수렴하고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목표가가 바뀝니다. 34,000원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단 시간을 두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는 120선이 돌파됐기 때문에 240선 돌파를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는 24,5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지지 하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조금 바뀌는 구간이긴 한데 정배열로 바뀌어서 바로 간다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좀 흐름이 나오면 매수가까지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 조절은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24,5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분의 사연 볼게요. 5410번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 1,800원, 비중은 8%인데요.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인데 너무 늦은 걸까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타이밍적으로 너무 늦었는데 너무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비중 8% 정도면 추가 매수해도 좀 그렇게 타격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수익을 더 내고 싶은 심정이 욕심인가요? 욕심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주가 갑자기 30-40% 급등 나온 게 지금 네.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드리고 나서 지금 애먹은 종목이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IFRS 국제 회계 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 뭔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보험사가 올해 원래 배당이 뭐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4% 5%를 줬는데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 중소형 보험사가 뭐 9% 10%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입장에서는 추가하는 거는 시청자님 선택이겠죠. 제가 여기서 추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매수가가 1,800원대면은 되게 괜찮은 가격대에 샀는데 그렇죠. 문제는 아마 이 가격대가 예전 가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도 안 하시고 다시 사신 거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작년 10월 달이나 그때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배당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12,500원대가 종가로 넘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지금 13,500원대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추가를 한다면 12,000원 밑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매수가가 여기인데 추가하는 거는 사실 불타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만일의 단기로 그 자리까지 돌파한다면 14,500원을 최종 목표가, 그리고 하단에 12,000원이 지지가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갖고 더 수익 내고 싶으신 건 알겠지만 조정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는 좀 신중하시고요. 최대 목표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00원이 최대 목표가고 배당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을 좀 드릴게요. 8030번님, 5410번님, 여러분 샵 3772번으로 두 분께서는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라고 꼭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발송으로 저희 커피 교환권 한 달 이내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큰 선물 집주도 여러분들 3일 이용권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이렇게 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들로 시장이 또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종목도 막 슈팅이 가기도 하는데 이 3일 이용권을 전문가님 쓰면 우리에게 좀 어떤 매직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해요. 그 3일 써서 알겠습니까, 사실?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냥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월요일 제가 문자를 보시게 되면 저는 기대할 게 없다고 아예 대놓고 보냈습니다. 그래요? 문자를. 그래서 네. 제가 왜 이런 거를 자신 있게 보냈냐면 보는 순간 알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문자 받으신 분은 아마 왜 얘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 그랬는데 종목은 어쨌든 같습니다. 대신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치로 지금 봤을 때 종목이 제가 예전에 드린 것 중에 뭐 LS 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100% 오르긴 했는데 그쵸.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종목이 어떤 게 움직이고 시장이 어떻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3일 문자 보내서 다 알면 엄청난 수익을 내겠죠. 대신에 현재 시장에 대한 여러분께서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향후에 어느 날짜에 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계속해서 좀 알고 싶다.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발빠르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 보는 눈 좀 길릴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관님 사연입니다. 레이라는 종목 23,700원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급락 후에 가격 조정이 온 최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혹시 이거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또 들어왔네요. 전문가님,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매수했다. 저가 메리트로 본 것 같은데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고재관님이 매번 질문하실 때마다 이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금 사실 저가로 내려간 부분은 매매 습관에 따라 틀립니다. 대신에 42,000원에 있던 종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리서치가 이상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뭐 성장의 정체가 됐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시세가 엄청난 종목입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위치로는 지금 위치는 상관없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매매하는 걸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봉이 지금 끝이 안 나온 상황이고 월봉상 음봉일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양선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매매를 약간 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오늘 종가가 저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치로 보시게 되면 더 빠지게 되면 기존의 저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지지가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2,500원 정도 됩니다. 단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종목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5일선과 11선이 이탈된 상태에서는 사실 지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밸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회사도 나쁜 회사 아닙니다. 레이가 많이 올라간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차익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려온 거고 향후에 뭐 수출 전략이나 그런 게 나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25,000원이 돌파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20선 근처인 25,700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도 아마 상담했을 때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다시 내려왔을 겁니다. 역배열 매매를 할 때는 시간을 두고 타이밍을 보고 11선이 안착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이런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노란톡에서 답변을 똑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회사 구조나 그런 부분보다는 테크닉적인 자리로 질문하시는 종목은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11선 돌파하면 21선까지 목표, 단 하단에 22,500원 이탈하면 지지가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25,700원, 역배열 매매를 할 때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얘기를 해주셨고 5일선, 11선 이탈된 차트는 좀 더 확인해 보시라는 전략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오늘 밤에 진행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열공해보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급등매매 전문가님 나오실 예정입니다.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씩 터득해보는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솔리드를 준비했던 건데 너무 잘 갔어요. 네, 너무 갓버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종목 진짜 오랜만에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입니다. 이제 그러네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 됐죠. 예, 네. 지금 발전 설비하고 담수 설비 그리고 주 단조품 뭐 건설 토목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이 느려지고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좀 많이 양호해지고 있고요. 원료 공급사 협력을 통해서 뭐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지금 선순환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이쪽 리튬 시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소형, 대형 그리고 뭐 해체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개발이 완료되면서 지금 오늘 이제 뭐 남부발전인가 그쪽이랑 지금 MOU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형 풍력 터빈 그리고 수소 전리 연료 전지까지 지금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사실 한수원에서 미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소형 관련 원전 관련해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계속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알면서도 계속 소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잔액도 줄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17,400원 가격을 저가로 일단 보시고요. 만일에 뭐 단기 급등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이지 하지 않는다면 17,400원까지 내일 시가부터 매수 영역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기존의 상단 고점이 2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패턴이 지금 내려가다가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원전이 일단 단순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대신에 종목별로 편차가 되게 심하니까 그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15,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박스권에서 2만 원이 돌파하면 또 추세 전환까지 완전히 나오니까 박스로 있는 지가 무려 지금 만 1년 가까이 되는 거라서 좀 수렴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꼭 목표가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원전 오늘 또 좋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됩니다. 들으셨죠? 매수가는 17,400원에서 내일 시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2만 원, 손절가 15,90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시장을 좀 어떻게 전략 잡고 가면 좋을지 전략에 대한 또 대응 방안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참 답답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FOMC 일단은 금리 부분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일설에 하면 누구는 0.1 올린다 아니면 11월에 올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안 올린다 쪽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저도 삐삐통신으로 들은 거라서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대신에 올리든 안 올리든 가장 큰 문제는 파월의 입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뭐 외국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는 좀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어려운 만큼 지금은 약간
종목 압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초전도체로 날아갔던 비츠루테크가 오늘 중이용 가속기로 다시 상승을 했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한번 재무제표로 확실한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슈도 이슈지만 실적에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라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부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려감하고 경기 둔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아예 뭐 감산하거나 생산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무슨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도 좀 연동해서 체크하시고요. 뭐 노란톡으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뭐 중간중간에 시간 될 때마다 자료 올려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뭐 아침에 저는 사실 9시 전에 제가 8시 50분까지는 중요한 뉴스는 몇 개를 간추려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뭐 굳이 찾아서 일부러 올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면서 오늘 시장은 어떨까, 뭐 어느 테마가 움직일까 미리 예측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힘들지만 이번 FOMC가 끝나고 나서 반등 시장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신에 72,000원을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분위기 좋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좀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의 좀 압축 그리고 더불어서 실적주 위주로 좀 대응해 보자라는 게 큰 골자의 내용이었고요. 삼성전자라는 또 지표의 종목들도 72,000원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가는지의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노란통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한 8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는 또 중요한 이슈들과 뉴스들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기사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렌즈를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가까이 갖다 대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눌러주시고 0509 누르고 들어오셔서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도 받아보시고 개장 전에 중요한 뉴스들도 체크해보시는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시간 또 전문가님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 좀 쭉쭉 빠지다 보니 처집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이죠. 내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